백석의 고향. 자, 이 시는 낯선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화자가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따스한 고향의 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형상화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시적 화자가 제일 앞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죠?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관은 함경도 지역의 어떤 지역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북관에서 혼자 알아 누워서, 자, 주변에 가족도 없고 혼자 있는데 가장 슬프고 힘든 상황이 아픈 상황이겠죠. 그래서 타향에서 유랑하는 소외감과 고독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북관에서 혼자서 너무 아파서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듯이 의원을 만나서 진찰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부처님처럼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자, 부처님같이 인자한 모습에 수염이 이렇게 길게 드리워진 의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만난 의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성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자, 이건 의원이 진맥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진맥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자, 시적 화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도 정주다. 그러면 아무개씨의 고향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개씨. 자, 여기서 이름은 지칭되지 않았지만 이 아무개씨는, 자, 이 의원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화자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막역지간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뜻 한번 보면 스스로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 허물없이 아주 친한 사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무개씨는 의원과는 막역지간이고 나에게는 아버지로 섬길 만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이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원과 나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자, 극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이 두 사람과의 어떤 대화와 이야기를 우리가 꼭 연극을 보는 것처럼 상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적 제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원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친밀감이 형성된 다음에 이 의원에게서 어떤 고향 사람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자, 이 의원을 통해서 고향과 아버지의 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백석의 고향 자유시 서정시 좀 서정적이고 서사적이다. 자,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서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제는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시의 특징과 표현은 서사적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었다. 짧지만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극적 대화 형식, 다정다감한 어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 정리하면, 자, 필수 문제 1번. 자, 화자는 고향을 떠나온 나가 되겠죠? 그리고 시적 상황은 이제 타향에서 병을 앓다가 의원을 통해서 고향의 정을 느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정서는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2번, 이 시에서 화자가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음절이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 누구를 만나면서, 자, 의원을 만나면서 그렇게 되었다. 3번, 이 시에서 나와 의원의 공통점, 자, 연결고리는 아무개 씨가 되겠죠. 아무개 씨. 그래서 공통점은 아무개 씨를 알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이 시에서 나가 의원의 손길에서 느낀 고향, 아버지. 아버지의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고향의 따뜻함, 고향의 어떤 그리움, 혈육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시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입니다. 여승. 자, 여자 스님을 의미하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자, 감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어려운 현실을 배경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 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은 단지 한 여인의 모습,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어떤 비극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년,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자,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이미 여승이 되었습니다. 자, 서사의 주인공이다. 시적 대상이다. 이 말이죠. 자, 여승은 시적 화자가 아니겠죠? 시적 화자는 나니까 내가 여승을 만났다는 거죠. 자,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손바닥을 합해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 자, 스님들이 하는 인사를 합장이라고 하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에서 여승과 내가 이제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자, 가지취는 취나물 같은 그런 산나물을 의미합니다. 자, 여승에게서 어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는 것은, 자, 이제 후각적인 이미지로서 이미 이 여승이 속세와는 단절되었다. 어떤 자연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정도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이런 표현에서는 어떤 여인의 쓸쓸한 얼굴, 쓸쓸해 보이고 옛날같이 늙었다. 뭐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그죠? 여승이 되었지만 고통스럽고 서러운 속세의 흔적이 첫 만남에서 느껴집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인을 만나고 어떤 서러운 감정, 여인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처럼이라고 어떤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여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서 여승과 내가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자, 금전판은 옛날에 수공업으로 일하던 그런 금광의 일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장소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여인. 이 여인이 우리가 1년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되겠죠.
파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르고 여인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이렇게 뭔가 때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울었다라는 거, 울었다. 우리가 청각적인 건데 차갑게 울었다. 촉각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본다면은 이 청각을 촉각화해서 공감각적으로 어떤 자신의 힘겹고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정서가 슬픔 또는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평안도에서 만난 이 파리한 여인은 옥수수를 팔며 살아가고 있고 뭔가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섣벌같이 나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섣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래종 일벌을 말합니다. 자, 남편이 뭔가 돈을 벌러 나갔는데 10년이 흘렀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의 어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뭔가 연락도 안 되는 것이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너무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인데 이 어린 딸의 죽음을 시적으로 미화시켜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라지꽃, 약간 어떤 보라색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에서 딸의 죽음의 사실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 어린 딸이 돌무덤으로 이제 간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이 여인의 어떤 그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험난하고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여인의 그 울음이 이제 감정이입된 대상이 바로 산꿩이겠죠.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 이런 말이겠죠. 설게 울은, 자, 서럽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여인의 서러움이 되겠죠. 그것을 산꿩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청각적인 이미지로 여인의 한을 나타내고 있다. 산절의 마당귀에, 자, 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세계가 되겠죠. 마당귀, 마당 구석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 이제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 위해서 그 절의 귀퉁이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머리오리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여승이 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 그 머리카락이 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머리오리라고 어떤 시적인 감각의 언어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라고 여인의 한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 떨어지듯이 여인의 잘려진 머리오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 부분은 이 여인이 여승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스토리 담겨 있고 좀 슬프다, 애상적,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의 특징과 표현입니다. 1번 역순행적 구성으로 여승의 삶의 궤적을 압축해서 시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해서 여승의 삶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3번 감각적인 어휘 구사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비극적인 여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화자는 나가 되겠고 내가 여승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시적 상황은 한 가난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어떤 기구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전체적인 정서는 이 여승에 대한 어떤 애상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시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다. 다시 재배열해라 라고 하면은, 자, 지금 1년이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현재 여승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연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여인의 삶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연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여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2연, 3연, 4연, 1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 3, 4,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이 시에서 여승의 감정이 이입된 시어는 두 글자로 찾았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산꽝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